지금 이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제가 발언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지금 이 태블릿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면은, 뭐 한마디로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뭐 제가 아무리 제잘되고 변혜재가 아무리 제잘돼도 눈도 끔뻑 안 했던 언론들이 이 지금 뭐가 됐던, 송영길이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본인의 뭐 돈봉투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이 태블릿 PC를 들고 막 들이받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서서 개주게 생겼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뉴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언론 기사나 잘 보시겠지만, 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죽서서 개주는 것보다도 챙길 건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핵심,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이 공론화가 돼버렸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제 그 2년 반 동안 방송을 어마어마하게 어느 놈이 실명까지, 판사, 검사, 뭐 어느 놈이 어떻게 무엇을 조작을 했는지를 짧게 끊어갖고 영상을 뭐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뭘 어떻게 조작했다라는 건 시간 내서 한번 제 방송을 보시면 알 거고요. 결국 어쨌든 이 조작이 공론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손이 아닌 송영길이. 송영길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하고는 틀린 놈이다. 송영길이는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의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바닥에서 5선을 해먹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떻게 해야지만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하고는 정치밥 먹은 스케일 자체가, 커리어가 틀리죠. 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우려했던 대로 지금 이재명하고는 틀리게 송영길이가 어찌됐든 뭐 돈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든 뭐든 어쨌든 태블릿 조작의 무기를 들고 지금 검찰을 연일 들이받고 있는데, 뭐 이제는 뭐 대놓고 검찰을 향해서 이 검찰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 정권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친이계 세력, 즉 이명박을 비롯해서 이재호와 이동관이 양동 전략으로 윤석열 정권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이계들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륙 양공으로 지금 정권을 압박하고 야금야금 하나씩 쟁취하고 탈취하고 있어요. 쟁취가 아니라 탈취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은 살려두고,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권이 자로 넘어가면 안 돼. 정권은 살려둬야 친이계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살려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듯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이번 참에 아예 그냥 칼을 갈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은 살려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꼬리 자르기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요, 태블릿 조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년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터뜨리던,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터뜨리면 또 이런저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봤을 때 송영길이가 터뜨리던 뭐동안의 진실이 터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조남도 지금 송영길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회복이 일정 회복이 되면서 내년 총선에, 정상적인 총선이라면요, 이게 좀 이 보수 갈라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당 당론이 중대선거구제예요. 제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좌파를 심판할 수도 없어요. 권력을, 국회를 나눠먹게 되는 거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200석을 하든지 250석을 하든지 한쪽에 확 우리가 좌파를 두들겨 패던, 좌파에서 정권을 두들겨 패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1등부터 그냥 지역구를 묶어갖고 5명 5등까지 7등까지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나눠먹기에, 국회 나눠먹기. 다당제가 어쨌든 필연적인 거고, 그러면 연립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반이 안 되니까, 집권 여당이. 그렇게 되면 내각제를 이제 그 명분으로 가려고 이명박계 지금 친이계들이 지금 좌파의 이 수박 세력들하고 물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의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태블릿 PC는 뭐 송영길이가 됐던 누가 됐던 일단 진실이 터지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덜 하면서 명예회복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좌파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서
일정 부분 명예회복을 박 대통령께서 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이쪽 세력들이, 대통령 세력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그냥 뭐 한동훈으로 덮고 넘어가겠다. 절대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추후에 우리 보수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분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순리적으로 하나씩 잘못하면 정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덮고 가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송영길이가 여기저기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태블릿 조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기자가 이 태블릿 관련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은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워딩, 멘트를 듣고 뭘 느끼셨어요?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자들, 일반 기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곧바로 그냥 막 버럭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희재가 오늘도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프랜카드를 걸고 자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자식까지 거론하면서 조작을 자백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송영길이도 마찬가지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반대 행태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최소원 씨는 태블릿 PC 조작서를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법원은 태블릿 PC 이 증명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런 주장을 해서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이 사람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은 끝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관련 검사죠. 이원석은 당시 정호성 비서관도 태블릿 검증을 포기했다 이러면서 최순실 당신도 협조를 하면 선처를 해줄게. 이렇게 회유를 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조작을 묻고 가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정호성처럼 선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최소원 씨는 20년을 받았죠? 지금도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최초의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백하다 있는 사실을 증언을 하다가 야밤에 특검에 끌려가서 회유가 된 다음에 태블릿 검증이 필요 없다. 이런 미친 소리라고 가명을 받고 나온 인간입니다. 그래서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아마 당시 정상적으로 투쟁했다면, 검증을 했다면 태블릿 조작은 그 당시에 해결됐을 건데 정호성 비서관 이자의 변절로 인해서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